네, 1월 4일 화요일 오늘은 영민아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장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애플도 네. 오르고 테슬라도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 증시는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시장이 항상 좀 이래요. 작년에도 뭐 많이 우리가 겪어봤다시피 네. 미국장 급등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막 갭상승 출발하면은 꼭 이렇게 장중에 조정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수급 왜곡이 좀 있었던 게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개인들이 지금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 연말에 금융 투자, 그다음에 이제 투신, 그다음에 사모펀드, 연기금 코스닥 시장에 꽤 오랜 기간 거의 일주일 이상을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그 물량들이 지금 다시 이제 좀 차익 매도 물량으로 좀 출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오늘 미국장은 아주 화끈하게 상승을 했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테슬라가 거의 14% 가까이 급등했고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3,500조 원이에요. 이게 정말 사실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치면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 네. 체감적으로 과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이즈의 종목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미국은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뭐 조 달러 이상 엄청나게 지금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가장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인데 삼성전자랑 애플을 비교해봐도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죠. 애플이 또 180달러를 훌쩍 좀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미국 시장 지수를 이제 좀 반등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반면에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00원 근처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또 약간의 좀 부담, 그다음에 네. 이제 수급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약간의 좀 걸림돌이 좀 되고 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오늘 뭐 1%가 훌쩍 넘게 좀 빠지다가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뭐 3,000선 근처에서 지금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내내 뭐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지수 자체의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 흐름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겠다. 오늘도 로봇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뭐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고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 쪽에서 선택지를 좀 찾아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맞아요.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제가 이제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작년 고점이 이제 1,200원이었거든요. 상단까지 올라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환율이 이제 1,2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1,200원 선 근처만 가면은 환율이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제 하락 전환됐을 때 환차익과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더블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환율이 거의 1,200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히려 순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고 오히려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팅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뭐 조금 조정받는다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포인트니까 잘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6일에 편입한 솔트룩스부터 네. 살펴볼 텐데요. 매수 후에 지금 20%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 네. 계속 가져갈까요? 계속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서 여러분들께 꼭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워낙 강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던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JLK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빠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막 지금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솔트룩스 역시나 AI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14,700원대 여러분들께 12월 중순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보시는 것처럼 소개해드렸을 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우상 패턴을 만들면서 18,000원, 19,000원 직전 고점대에 이제 트라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차기 인공지능 솔루션 한국어 확장 개발할 때 제가 빅스비의 확장 버전의 이 솔트룩스의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JLK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솔트룩스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20% 정도 수익이 나 있지만 목표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16,500원 지금 넘어선 상태거든요. 2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전고점 19,000원까지는 아직 자리가 조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트룩스는 2차 목표가 19,000원까지 일단 홀딩해보자라고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12월 22일에 편입했던 해성 DS 한번 리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실적 전망이 좋을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뭐 작년에 투자 공시도 나왔고 좋은 이슈들은 너무 많은데 주가가 너무 못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3-4번 도전한다 그러면서 연말에 맞아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도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성 DS는 조금 둔탁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오히려 이제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 받으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딱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는 해성 DS가 좀 튀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스권 상단이 이제 52,000원, 53,000원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사실 매물 저항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한 2달 가까이 이제 행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충분히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차트의 추세도 뭐 완벽하게 지금 우상향 패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상당히 지금 견고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의 이 상승 추세를 좀 만들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해성 DS는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반도체 기판 쪽에도 매출이 한 40% 가까이 지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는 5만 원 초반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 한번 본다면 7만 원까지 가도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해성 DS 차트를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차량 반도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는 한 10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해성 DS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 테코피아부터 살펴볼게요. 29,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는 이제 직전 저점에서 바닥이 한번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한 차례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어제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네. 오늘 테슬라가 막 1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재 종목들이 장 초반에 조금 반등이 들어오는 듯 하다가 역시나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매물을 좀 받으면서 단기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덕산 테코피아는 반도체 소재 쪽 이슈도 있고 OLED 쪽 이슈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쪽 이슈 이 3대장이 이제 지금 다 이제 걸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눌림목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을 34,000원 정도 가격을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는 34,000원까지는 일단 홀딩해보자라고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2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싸이월드 수혜주로 지난 이제 11월, 12월 달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한번 이제 매물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고 나서 26,000원대에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이 이제 견고하게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1차 반등 목표치는 3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궁금한 종목 있다면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영민 DJ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을 또 할까 하다가 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하나를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자율주행. 네, 현재가 29,350원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쪽의 이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핸드셋, IT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최근에는 또 이 회사가 삼성의 어떤 무선 충전 세트를 납품한다라는 이제 이슈 때문에 무선 충전 수혜주로
기술로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이제 보급형 중저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A 시리즈에 들어가는 HIAA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카메라 렌즈를 이제 안에 집어넣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HIAA 기술이 이제 확대 적용되면서 삼성전자 내에 점유율이 무려 8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를 열어보시면 분기 기준으로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올 한 해 내내 좀 지지부진하게 행보를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이제 새해가 되면서 뭔가 이제 올해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왔죠. 삼성전자가 이제 소위 말해서 폼팩터의 변화, 스마트폰 시장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개화시킨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년에 이제 갤럭시 Z 폴드 3 시리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Z 폴드라든지 Z 플립 시리즈 이번에는 6월경에 Z4 시리즈가 이제 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캠트로닉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종목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캠트로닉스가 왜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좀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ADAS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V2X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ADAS는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의 좀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각종 센서들을 활용해서 사물을 이제 탐지하고 그에 따른 이제 주행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DA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ADAS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욘드 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요. 전장용 카메라 센서 기술을 이제 확보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래 이 ADAS 기술이 센서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각종 오류라든지 거리가 좀 멀어져 버리면 센서의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상 이 센서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거나 감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네. 이게 뭐 재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센서 기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 자율주행 기술 중에 더 각광을 받는 게 V2X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Vehicle to 이제 everything이라고 해가지고 사물과 사람 간에 이제 서로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V2X 기술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센서 기술을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토탈 자율주행 솔루션을 확보한 회사가 바로 캠트로닉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 애플카 수혜주로 이제 부각을 받았던 인포뱅크가 오늘도 초반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텔레칩스라든지 십센 미디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성 DS, ST 이런 종목들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되고 있고 그 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니퀘스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캠트로닉스 그 다음에 지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팅크웨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이 또 CES가 개막을 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플러스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캠트로닉스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캠트로닉스였습니다. 삼성의 폴더블폰 수혜주이자 자율주행의 수혜주다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짧아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투자 인사이트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조건 종목 장세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오늘도 집중적으로 종목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미 매니저님의 오후 4시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